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박가영입니다. 간밤에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 장 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미 시장의 가이던스 눈높이는 8조 후반, 최대는 9조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이를 다시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당일에는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훈풍 또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까지 좀 일제히 올라와줬고요. 소부장도 역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니케이나 대만 가건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좀 아쉽다 했는데 그 아쉬움을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 발표 후에 지속적으로 밸류업 관련주도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또 삼성 SDI에서 미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수주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ESS 관련주도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오늘 힘이 아주 좋았죠.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슈들 포함해서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시장 저희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참여 이벤트 이번 주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딱 선물 받은 분들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08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달궜던 이벤트가 이슈들이 내일도 또 다음 장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신고가 랠리 애플, 관련주도 남모르게 올랐다로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애플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애플 주가가 시총 2위를 다시 탈환을 하면서 네. 또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또 조용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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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애플이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221달러 정도인가요? 그 네. 선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대감을 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애플 주가 추이라든가 이슈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AI 온디바이스 탑재로 인한 교체 수요의 증가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시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EU 쪽에서 이제 이 관련 애플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 상해를 발표하면서 애플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애플, 일단 글로벌리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인구가 43%, 삼성이 한 18% 정도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신가요? 네, 애국하는 차원도 있고요. 가격적인 가격대도 조금 더 애플보다는 좀 저렴한데 일단 교체 수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소위 우리가 애플을 애플바라고 많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중고 가격이 방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이 원체 이제 이 신규 가격도 좀
높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체 수요 지금 AI를 이제 디바이스를 탑재한 이 시리가 지금 뭐 AI 에이전트 비서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서 교체 수요도 활발히 진행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그 16 아이폰 16이 9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차원에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노텍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지금 애플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판매 부진이 2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감이 좀 들면서 사실 지금 뭐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화웨이에서 올해 1분기 애플을 지추고 스마트폰 이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애플이 가격을 조금씩 일부 할인을 하면서 네. 1위를 탄환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판매량도 좀 올라오고 역시 9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면서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을 거론하셨는데 국내에도 이제 뭐 애플 향이라고 해서 아예 딱 애플 관련주가 좀 있잖아요. 네, 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LG노텍이 애플 비중이 제일 많죠.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패널 공급량이 한 애플량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일단 그 밸류 체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LG 이노텍의 카메라 3D 모듈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검사 장비를 이제 매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삼성 전기 쪽에서는 프로세서 기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는 기판용 필름 등에서 애플의 밸류체인 향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좀 되는 뭐 그래서 파급 효과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애플의 판매 이런 그 속도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밸류체인 종목들이 뭐 LG 이노텍도 좋았고요. 오늘 시장이 워낙 좋긴 했지만 삼성전기도 좋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에요. 그동안 참 부진했는데 네. 이제 좀 기대감 안 와봐도 될까요? 일단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2분기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그래도 한 1년 8개월 만에 그래도 이제 매수로 조금 상향은 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자산 개선의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비중 확대 프리미엄이 약 주가에 30% 작용해서 목표 주가가 그래도 한 18,000원대까지도 올려 잡는 증권사도 이제 어느 정도 생겨났고요. 일단 LCD 사이클의 영향력에서 지금 OLED로 이제 전향하는 그런 사이클 쪽으로의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영업 손실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사실 일단 3분기가 돼야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소폭의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OLED TV 쪽 네. 이제 TV 우리가 향후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또 뭐 올림픽 특수도 일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OLED TV의 매출 폭이 좀 큰 쪽이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교체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뭐 스마트폰 교체 수요보다는 교체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TV가 예. 그래서 기대감은 조금 덜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얘기 그러면 해보죠. 파리 네. 올림픽 앞두고 더 잘 보려고 TV 좀 바꿀 거다라는 얘기는 늘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기대감 안고 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저희도 지금 OLED TV를 교체를 하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러시군요. 망가지질 않아요. TV가 잘 안 패널이 망가져요. 네. 너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2년 주기로서 저희가 좀 많이 바꾸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는 사실 중고폰을 팔 때 요즘에 우리 그 당근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예. 약 10% 정도 마진을 더 받고 팔아서 교체가 좀 활발하게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도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중고 판매 이 교체 수요를 좀 더 촉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사실 플러스적인 요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아까 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유로 24 축구 다 아실 텐데 네. 사실 시청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아까 파리올림픽 한 3주간 이어지는 파리올림픽이 이제 7월 말부터 있는데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봤을 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국한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이런 그 수급을 좀 움직이기에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이제 정치적 좀 혼란도 가중되면서 아예 파리올림픽 오지 마라 이런 운동이 또 있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기대감 얘기해봤고요. 그러면은 뭐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애플 관련주들 지금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요 관련주들도 뭐 애플의 상승과 약간 동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폴더블 출시 관련 기대감이라든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AI 이 폴더블과 관련돼서 지금 네. 여쭤본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의 수혜주가 사실 갤럭시 AI의 폴더블 폰도 지금 이제 출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네. 뭐 G 폴드 6가 이제 앞서서 출시가 될 텐데 7월 10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뭐 파인 엠텍 우리가 힌지 관련돼서 그리고 PI 첨단 소재라든가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주가의 이제 흐름에서는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밸류에이션도 멀티플도 한 15배 정도로서 좀 싸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더불어서 우리가 갤럭시 AI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수혜주들도 한번은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가 폴더블 폰을 사용할 때 네.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이런 그 뭐랄까요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네, 그래서 힌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이 갤럭시 쪽에서는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교체의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진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또 AI 폰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AI 관련주로도 최근에 많이 묶이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벤더사 외에도 또 이런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sek터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사실 흐름으로 엮기에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기대가 10% 이하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제주 반도체라든가 일부 이제 팹리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런 AI 관련주로서 포함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해서 저는 보통 HBM 향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더 높게 보지 이런 AI 관련주 쪽으로는 사실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주의 수혜로 묶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BH라든가 이런 기판 관련주들은 흐름을 계속 아이폰과 이 판매량과의 흐름을 좀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대비해서는 사실 AI 관련주의 추가 수혜로는 엮기에는 좀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IP라든가 최근에 이제 어버브 오픈 엣지 관련주들의 종목들의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더 상단에 있는 우리가 뭐 그 테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뭐 테크인 관련된 종목들하고 차별화가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멀티플과 기반한 관련된 종목들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찾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네, 빨리 또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애플 수혜주 관련해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는 좀 어느 정도 눈높이 수준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 관련주라고 하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이제 뭐 LG 이노텍과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도 사실 삼성전기가 한 4%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00억 원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 870억 대비해서 대폭으로 상향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이러한 효과는 선반영이 소폭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기가 MLCC 관련돼서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조용하게 상승을 했다.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LCC와 카메라 모두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고 화웨이, 뭐 샤오미라든가 그런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하는 랠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유리 기판에 대한 공급 기대감까지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캐퍼시터라 그래서 기존의 MLCC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AI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발열이라든가 이 전력 소비 급증 이슈가 화두인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그 정전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새로운 이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17만 원대 일단 근접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경신을 했죠. 네,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이상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 상단폭인 22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라인에서 좀 뭐 러프하게 손절가 제시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애플 관련주로서 조금 숨어 있는 관심주로서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삼성전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애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또 애플에 대한 전망은 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애플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도 살짝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 호실적을 기록한 게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15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국 매출 회복도 좀 이어갔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주주환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주환원인데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주주환원 정책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뭐 국내도 그렇고 일단 2026년으로 봤을 때 이 플렉시블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실적으로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디바이스를 탑재한 아이폰의 판매 기대감이 주가에 아직은 반영이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엔비디아와 애플의 이런 시총 상위의 그런 전략의 쟁탈전에 있어서는 애플도 사실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뭐 가만히 있는 전략은 절대 세우지 적극적인 지금 신제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빠졌는지 급등락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부터 LG전자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 이상 급등 종목 5위 살펴보면요. 에브리봇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00% 무인공정 반도체 공장 시설 설비를 위해서 로봇 관련한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들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에브리봇을 좀 비롯해서 특히 삼성전자 관련한 로봇주들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시세 분출이 좀 나왔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10%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올라왔는데요. 유한양행 프로젠과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매수세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과제로는 면역 항암 이중 항체를 선정을 하면서 기대감을 모아갔던 모습이고요. 1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열어보겠습니다. JMB 올라왔습니다. JMB 역시나 삼성전자향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부각됐던 점이 삼성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 설비 최대로 가동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JMB 부각됐던 모습이고요. 21% 매수세 강하게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확인됩니다. 어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도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모 회사인 에이프로젠을 대상으로 해서 600억 원 유상 증자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한다. 이런 소식들이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1위 열어보겠습니다. HLB 파나진 올라왔습니다. 최근 HLB 그룹주들의 강세 흐름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HLB 그룹주 안에서 상한가 터치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 파나진이 확인이 되는데요. 어제 나왔던 소식이 이 가남 HLB 같은 경우 자회사 바이오스케어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가 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받았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HLB 파나진이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와중에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STX 중공업 올라왔습니다. 앞서 월요일에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K조선과 2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4%대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매도세, 매수세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오늘 한 7% 넘게 크게 밀렸던 모습 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위 열어보겠습니다. DI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어제죠. 엔비디아향 이 퀄 테스트 승인을 삼성전자가 했다 이런 오보들이 나오면서 좀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크게 밀리면서 1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열어보겠습니다. 네페스 올라왔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한 네페스 라웨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네페스 측에서 구조 조정 후에 매각하겠다 이런 소식들, 계획들을 좀 밝히면서 오늘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네페스 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투자했던 자금 회수가 좀 불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약세 흐름이 굉장히 짙었고요. 1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시노펙스 올라왔는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인공심장용 혈액 여과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모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산화 제품 출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기대감을 모아가다가 오늘 재료 소멸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4%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열어보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올라왔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이 신약 후보 제3상 임상시험에서 데이터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임상 실패한 것으로 보면서 매도세 짙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한가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매도세 짙게 나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급등락 종목 정리해드렸는데요. 또 저희 앞서서 시청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샵 9083번 문자 메시지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 캡처 또는 사진을 좀 찍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 두 분께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나무, 종목들도 잘 살펴야겠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시야를 확대해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이제 K-뷰티나 K-푸드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한류가 K-엔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다양한 분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K-의료기기, 그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류에 시작하면 역시나 K-엔터테인먼트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2023년에 음반 판매액이 글로벌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월드 투어 같은 부수적인 수입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수출액과 연동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순부터에서는 수출액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그 감소 추이와 함께 지금 K-엔터 주요 업체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조금 빠지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K-엔터뿐만이 아니라 K-푸드, K-의료, K 등등에서 모두 이렇게 K자가 붙는 업체들은 수출액 추이와 함께 주가도 좀 연동해서 후행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기기는 현재 수출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K-의료기기 수출액 추이.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의료기기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의 리포트였는데요.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치과용 진단 장비는 조금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치과용 임플란트는 굉장히 큰 폭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 기기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역시나 해외 매출이 성장을 꾸준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자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요. 지금 주요 업체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시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80%를 넘어서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평균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용 의료기기들은요, 다른 제약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수출 규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하면 주기적인 소모품 교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주기적인 교체에 따라서 수익성도 양호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비교적 심했던 중국에 이어서 이제 역시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태국이라든지 브라질까지 이렇게 국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뽑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트렌드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침습보다는 비침습, 최소 침습 기기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전체 미용 의료 시술 중에서 비침습 같은 시술이 전체의 55.7%를 차지를 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보시면 2018년과 2023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침습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마이너스 6.2% 좀 감소한 반면에 그 사이에 비침습이나 최소 침습 분야는 플러스 77.9%나 올라왔다는 점, 이 비침습 시장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런 비침습 분야 중에서도 하이프 그리고 RF 고주파 같은 분야들이 특히나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점유율은 6%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런 하이프나 RF 장비가 초기에 이제 병원에서 도입을 할 때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 시술을 받을 때도 역시나 비용이 좀 비싸죠. 그리고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것들은 다들 너무나 잘 아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팬데믹 당시를 보면 꾸준히 연평균 플러스 2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점유율은 아직까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관련 기업 유망주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로다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가 제시가 됐고요. 바텍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지금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는 뷰웍스, 레이언스, 레이까지 제시가 됐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시작된 지 26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네. 종목들 좀 지금 눈에 띄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간으로는 2바퀴 돌았고요. 예. 마지막 한 바퀴를 향해서 또 30분 또 거래되겠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 오늘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코스닥이 좀 못 따랐는데 그래도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일단 DNA 리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막 장 끝나고 공시가 났는데 제3자 규모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네. 한 100억 정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르비텍 이런 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발행했다라는 쪽에서 상장자 어떤 운영 자금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증자에 대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잘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간의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죠. 네. 그런 쪽에 하나의 또 변화가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최근에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네. 그래야 자금을 가지고 꾸준히 R&D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지금 상한가니까 뭐 살 수는 없겠지만 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강하게 월요일 날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들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월요일 장 시작할 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뜨게 되면은 어떤 상승하는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20%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힘들죠. 갭 상승 나온 다음에 약간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일단 20% 이상의 상승이다 그러면 굳이 일단 뭐 무리하지는 않는 전략이 낫지 않나 하는 쪽에서 장중의 변화를 보시고 대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또 종목들 흐름 봤었을 때 의외로 좀 거래량이 있으면서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좀 더 낫겠죠. 근데 거래량이 많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 눈에 띄는 게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요즘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때가 이때부터가 나왔던 게 리비안 관련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금융 관련된 쪽 같이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솔직히 매매 못해요.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면 매매하기가 무척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어렵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돼서 시간으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 흐름폭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단기 이동평균선 안쪽에서 안착하고 주가가 탄력 받으면서 우상향을 계속 이어나가는지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매매도 짧은 매매들은 계속 붙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 종목대의 변화 하나 유진 테크놀로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네. 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유진 테크놀로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 외에 또 거래량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하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눈에 띄고요. 어떤 네. 종목들 저희 좀 볼까요? 삼성전자 볼까요? 하고 싶지만 예. 시간의 종목으로 삼성전자 다루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오늘 많은 저희 딜사이트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맞습니다. 빠지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대한해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도 SFCI 지금 올라왔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들이 탄력을 받는 SCFI죠 네. 모습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번에 SCFI 특징은 상승은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률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래도 13주 연속 상승이네요. 그러면. 상승은 상승인데 저희가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상승세가 상승 각도라고 그러죠. 예. 상승률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만간 좀 무거워지고 빠지지 않겠느냐. 아, 조심해야 한다. 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대한해운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약간 물리셨던 분들 탈출할 기회를 또 보고 그 다음을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쪽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건 지금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브리봇도 저는 눈에 띄는데 네. 어떤 종목 보이시나요, 대표님? 네, 에브리봇 눈에 띄시면 눈에 띄는 거 봐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브리봇이었었고 지금 로봇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0%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도 본장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3.3% 상승하면서 체결량도 꽤 되네요. 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에브리봇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오늘 로봇주 관련된 쪽이 좋았었죠. 네. 예, 삼성에서 드디어 반도체 라인에는 사람 없다. 예, 그냥 로봇이 알아서 한다. 이런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 쪽에서 특히 변화가 좀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근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많이 정체가 됐다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정체 이후에 좀 거래가 살아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중요한 저항선대를 안착을 못했습니다. 네. 그 라인들이 약 한 22,000대 정도 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착이 확인돼야 다음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일단은 물리신 분들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일단 갭상승이 22,000대 위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좀 줄일 자리를 좀 더 보시고 그 다음 전략을 짜오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일단 비중 줄여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로봇주 전반적으로는 좀 오늘 일시적으로 오른 거라고 보시는지 추가적인 뷰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삼성 쪽 움직이고 로봇이다 그러면 많이 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중요한 저항권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시세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측면들이 높죠.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가 이 정도 갖고는 좀 어렵고요. 좀 강하게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16만 4천 원대 부근 안착을 해야 시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일단 좀 정리할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쪽에서 아직 로봇주에 대한 강한 확산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네. 바이오 쪽이 연도 훨씬 강하죠 요즘은요. 네, 그걸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HLB 글로벌 이렇게 또 눈에 띄는데요. 네, HLB는 요즘에 핫하죠. 네. 거의 홈런볼. 네. 그 L이 R이 아니고 L입니다. 예. 근데 HLB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주가 동향들은 시간에도 거의 또 주가 동향들 지금 현재 또 1% 가까이 또 상승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대감이 쉽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쪽과 함께 강하게 유입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이제 지난번 고점대 넘어가고 그때 개파락으로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초기 가격대 흐름 보게 되면 약 한 9만 5천 원대쯤 됩니다. 거기가 오늘도 살짝 시도는 했는데 안착은 못했죠. 네. 이 부분이 안착하면서 자신감 있는 거래가 또 쭉쭉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9만 5천 원대 라인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위쪽에서 다 단기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자리로 가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공방은 펼쳐질 거기 때문에 9만 5천 원대 위에서 무리하는 전략보다는 살짝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확인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쪽에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사실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크게 좀 빠지고 그 후에 올라오는 거라서 네. 사실 승인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관점 말고도 또 네. 이슈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슈 차원으로는 이제 완전히 회사의 입장과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팅 스케줄을 미팅 한번 했고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 예정된 스케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음 때마다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보통 지금 사전 미팅을 했기 때문에 뭐 빠르게 되면 뭐 3개월이나 뭐 그 안쪽에서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 사이에는 기대감은 있는데 구체화된 스케줄 나오는 확정되는 모습들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가가 못 가기 시작하게 되면 미리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정도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시고 그게 크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진입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저희 짧게 살펴보고 끝낼까요? 짧게요. 네.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보다 보니까 롯데렌탈이 눈에 띕니다. 지금 시간으로도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들 변화가 계속 이어가던 추세 좀 강한 것 같고요. 2%대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의 강화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요즘 카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렌탈 많이 한다. 라는 쪽에서 수혜를 보게 되면 계속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주목하고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참 기분 좋게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오늘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 ESS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해서 오늘 좀 초반에 좋았다 좀 분위기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이슈는 계속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난 우려 속에서 이제 ESS의 그 배터리 수요 급증이 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오전장에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오늘 좀 이슈가 부각을 받긴 했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이 이슈가 지속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ESS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ESS에 대해서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ESS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혜 가능성이 계속 좀 올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ESS에 대해서 그 글로벌 점유율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점유율이 아마 두 자릿수도 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하죠. 예, 중국이 굉장히 좀 잘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 원래는 LG 엔솔과 그 삼성 SDI가 2017년 당시 때 글로벌 ESS 시장에 대해서 70% 나눠 가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됐었는데 이 사업을 좀 뒷전으로 밀었었고요. 전기차에.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2020년만 해도 두 기업이 ESS 그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공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결국은 이제 두 자릿수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 하면은 오히려 점유율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ESS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업체들도 사실 다시 ESS를 좀 새로운 먹거리로 또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반도체 업황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다음 주에도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매월 1일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자 한다면은 지난달 6월 때 반도체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13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경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때보다도 2분기 때 굉장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 때 통합적으로 보면은 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당연히 좋았고 전 분기보다는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얘기를 쓸 게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성장성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받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뭐 1,400%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전 분기 대비 57% 증가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기존의 전 분기 대비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 전 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를 따질 게 아니라 전 분기를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 분기 대비에 이렇게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가 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월요일 때 시장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중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좀 계속해서 주가가 반대로 가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시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뛰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파악을 했을 때는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매출이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늘지 않았다면은 이게 SK하이닉스 쪽에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SK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슈들 짚어봤고요. 이 이슈 중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 이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ESS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한중 NCS, 그 SK 이터닉스, 삼진 L&D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기업 중에는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그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전력 기업인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 논의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계약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봤을 때는 계약이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 SDI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각 기업마다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그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 SDI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지 또한 2분기 실적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르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ESS까지 모멘텀이 부각받는다 하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ESS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긍정적인데 영업이익 쪽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비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그 반도체 소부장 중심 쪽으로서 지금 그 국민연금도 좀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TI든 테크윙이든 PSK 홀딩스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만 끝으로 좀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 정책과도 좀 연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 세액 공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야당 쪽에서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거 없이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중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탑픽 선정해 볼까요? 예, 저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좀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히려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MCU 설계 및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원팩을 주요 그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연관점을 좀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조금 있고요. 심지어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 갈륨과 관련된 그 전력 반도체 공동 참여 MOU를 좀 체결을 했던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팹리스와도 그 모멘텀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로 추가적으로 잡아보실 관점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 대해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부사장이 AI 반도체 등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관을 하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7,800원 이하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900원 이하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시장,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선 주말에 프랑스 의회 조기 총선 2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차 투표 같은 경우 30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2차 투표가 주말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살펴보면 5월 일본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15개월간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16개월 흑자에 성공을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8일이고요. 국내에서는 9일 새벽이 될 텐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이 CPI랑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월요일에 관련해서 국내에서 일정도 살펴보면요. 엔터주들의 수급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이죠. 아이들 다시 한번 컴백을 하고요. 또 SM의 태연도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수급 들어올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매수 흐름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일정 정리해드렸고요. 또 저희 시청자 이벤트 방송 마감 전까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 사진 또는 캡처를 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요. 푸짐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이제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일정들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떡 이벤트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청자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나 저희 이벤트는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서 문자 메시지까지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놀러 오셔서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번 주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은 참 웃으면서 기분 좋게 저희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주말 잘 쉬시고 와서 다음 주에 또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월요일 시장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